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년에는 가족이 있으니까 든든하지. 배우자가 있고 자식들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을 거야. 정말 그럴까요? 저는 오랫동안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75세 김순자 할머니. 자식 3명의 손자까지 7명이나 되는 분이었어요. 남들이 보기엔 정말 복받은 인생이죠. 그런데 이 할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바쁘고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갔어요. 아침에 눈 뜨면 결국 혼자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순간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침 식사를 혼자 하는 순간, 저녁에 집에 돌아와도 아무도 없는 순간, 몸이 아파도 말할 사람이 없는 순간,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매일 매 순간 내 곁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노년의 진짜 버팀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 하지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5가지 버팀목 말이에요. 첫 번째, 내 몸. 두 번째, 내 마음. 세 번째, 내 사람. 세 번째, 내 돈. 5번째, 내 습관. 이 5가지가 왜 여러분의 진짜 버팀목인지,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챙겨가야 하는지 차근차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미 60대, 70대가 되신 분들이라고 해서 늦은 건 결코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지팡이 없이도 씩씩하게 걸어 다니시고 어떤 분은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하시죠.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건강입니다. 내 몸이야말로 가장 오래, 가장 확실하게 함께할 동반자거든요. 배우자는 먼저 떠날 수도 있고 자식들은 멀리 있을 수도 있지만 내 몸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와 함께합니다. 제가 아는 78세 박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60대부터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걷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10분도 힘들어하시더니 지금은 산을 오르내리며 사진까지 찍으십니다. 반면 같은 나이의 다른 분은 나이 들면 원래 아픈 거지 하며 소파에만 앉아 계시다가 지금은 병원을 전전하고 계세요. 여러분, 건강은 선택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매일 30분씩 걷기, 일주일에 2번은 계단 오르내리기, 금연과 절주,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건강한 몸이야말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공허하면 어떨까요? 노년의 가장 큰 적은 질병이 아니라 외로움과 허무함입니다. 할 일이 없다.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간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갉아먹죠. 하지만 마음도 근육처럼 단련할 수 있습니다. 69세 이영애 할머니는 5년 전 남편을 잃고 나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루 종일 TV만 보며 한숨만 쉬셨죠.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을 빌려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일기 쓰기, 그 다음은 손자들에게 편지 쓰기. 지금은 어떨까요? 동네 독서 모임 회장까지 맡으시며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책을 읽으면 세상이 넓어져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이게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독서든 글쓰기든 음악 감상이든 작은 텃밭 가꾸든 마음에 양분을 주는 일을 찾으세요. 마음이 비어있으면 자꾸 불평과 원망만 늘어납니다. 자식 탓, 세상 탓, 운명 탓. 하지만 마음이 채워지면 감사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마음 지금부터라도 키워보세요. 사람은 사람으로 산다는 말 들어보셨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배우자나 자식에게만 의존하려 하세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배우자에게만 의존하면 배우자가 아프거나 먼저 떠났을 때 완전히 무너집니다. 자식에게만 의존하면 자식들의 사정으로 멀어질 때 절망하게 돼요. 관계도 다양해야 합니다. 제가 만난 72세 최명자 할머니는 정말 바쁘세요. 월요일에는 등산 모임, 화요일에는 뜨개질 모임, 수요일에는 성당 봉사활동, 목요일에는 옛 직장 동료들과 만남,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하는 설렘이 하루를 지탱해줍니다. 이분은 혼자 사시지만 전혀 외롭지 않으세요.
왜일까요? 다양한 관계들이 서로를 보완해주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이 있고, 한 모임이 안 되면 다른 모임이 있거든요. 지금부터라도 관계의 폭을 넓혀보세요. 옛 친구에게 연락해보고,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참여해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보시고요. 한 사람에게 모든 걸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 사람과 작은 인연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루하루가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돈 이야기는 좀 민감할 수 있지만 꼭 해야 할 말씀이에요. 돈의 절대적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에요.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분은 자식들이 넉넉하게 용돈을 주지만 늘 미안하다, 고맙다 하며 눈치를 봅니다. 뭘 사고 싶어도 자식들 눈치를 보고 아프면 돈 든다며 참기부터 해요. 다른 한 분은 국민연금과 작은 적금으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되지만 이걸 직접 관리하십니다. 커피도 마시고 싶을 때 마시고 친구들과 식사도 스스럼 없이 하세요. 누가 더 당당해 보일까요? 경제적 자립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과 품격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작은 적금이라도 본인 명의로 만들어보세요. 용돈 기입장이라도 써보시고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같은 복지 혜택도 꼼꼼히 알아보세요.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순간 관계가 미묘하게 바뀝니다. 내 돈으로 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습관입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노년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 사람들과 인사하는 습관, 하루 한 가지 감사한 일 찾는 습관, 이런 작은 것들이 삶의 리듬을 만듭니다. 제가 존경하는 85세 할아버지가 계세요. 이분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라디오 체조를 하시고 6시에 산책을 나가시고 7시에 아침을 드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습관들이 나를 지켜줘요. 하루가 무너지지 않아요. 반대로 습관이 무너진 분들을 보면 늦잠 자고 TV만 보고 사람들과 단절되고 점점 모든 게 흐트러져요. 습관은 보이지 않는 뼈대 같은 겁니다.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인생 전체를 지탱해줘요.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씩 만들어보세요. 아침에 5분 일찍 일어나기, 하루 한 번 고맙다고 말하기, 매일 10분씩 정리하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노년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5가지가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 여러분, 중요한 건 이 5가지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단단해지고, 마음이 단단해야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관계가 있어야 외롭지 않고, 돈이 있어야 당당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죠. 그리고 좋은 습관이 이 모든 걸 지켜줍니다. 하나가 흔들리면 다른 것들도 흔들려요. 하지만 하나가 튼튼해지면 다른 것들도 함께 튼튼해집니다. 결국 답은 하나예요. 남이 만든 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힘으로 나를 지키는 것. 이게 진짜 노년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론은 충분히 들으셨으니 이제 실천 이야기를 해볼까요? 좋은 얘기는 들었는데 대체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이런 생각 드시죠? 걱정 마세요. 거창한 계획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면 돼요. 내 몸을 위해서 매일 30분씩 걸어보세요. 처음에는 10분도 괜찮아요. 집 앞 한 바퀴라도 좋고 아파트 계단 한 층만 걸어 올라가셔도 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5분 더. 이 마음가짐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물 한 잔 더 마시고 금연 중이시라면 담배 한 갭이라도 줄여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내 마음을 위해서 책 한 쪽이라도 읽어보세요. 어려운 책 말고 옛날 추억담이나 에세이집 같은 것도 좋아요. 아니면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만 종이에 적어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이웃이 반갑게 인사해줬다. 밥이 맛있었다. 이런 작은 것들도 괜찮아요. 손자, 손녀들에게 편지를 써보시거나 옛 사진을 정리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추억을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내 사람을 위해서 오랫동안 연락 안 한 친구 한 분에게 안부 문자라도 보내보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한번 가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같은 또래 분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금세 친해져요. 성당이나 절,
교회 같은 종교 모임도 좋고 문화센터 프로그램도 좋아요. 중요한 건 집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돈을 위해서. 가계부는 못 쓰더라도 용돈 기입장이라도 써보세요. 오늘 뭔가 샀으면 그냥 메모장에라도 적어두는 거예요. 커피값 3,000원, 버스비 1,000원. 이렇게요.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면 불안감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본인 명의 통장에 용돈이라도 조금씩 모아보세요.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좋아요. 내 돈이 늘어나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복지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기초연금, 교통비 할인, 의료비 지원. 모르면 손해예요.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보시거나 자녀분들에게 도움을 받으세요. 내 습관을 위해서.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처음엔 10분만 일찍 일어나도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심호흡 한번 하기.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고생했다 한마디 하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하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오히려 포기하게 돼요. 이번 주에는 걷기만, 다음 주에는 걷기와 독서만. 이런 식으로 천천히 늘려가세요. 변화의 시작은 언제나 작은 걸음부터. 여러분, 혹시 이미 늦었다, 나이가 너무 많다, 이런 생각 드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80세에 그림을 시작해서 유명해진 할머니도 있고 70세에 컴퓨터를 배워서 손자들과 화상통화하는 할아버지도 있어요. 변화의 나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매일 하지 못해도 돼요. 때론 포기하고 싶어도 돼요. 그래도 다시 시작하면 되거든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라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달, 2달 지나면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몸이 가벼워진 것도 느끼고, 마음이 편해진 것도 느끼고, 사람들과 만나는 게 즐거워진 것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믿는 힘이 생길 거예요.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변할 수 있구나. 이 느낌이야말로 노년을 지켜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꼭 기억해주세요. 노후의 진짜 버팀목은 배우자도 자식도 아닙니다. 바로 내 몸, 내 마음, 내 사람, 내 돈, 내 습관입니다. 이 5가지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오직 여러분 스스로만이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더 확실한 버팀목이 되는 겁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남을 원망하지도 마세요. 대신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을 키우고, 나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당당하고 풍요로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